네, 지금 한미 양국이 사드를 이제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주변국들의 이 보복 위협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드 갈등은 사실상 중국의 패소로 끝난 남중국해 중재 재판 결과와 맞물려서 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한건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국방부 내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3시에 발표를 하려다가 취소가 됐다고 했다가 다시 또 3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최적 부지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몇 가지 이미 언론에서 많이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해발 고도 400m 이상인 위치에 사드 레이더가 설치됨으로써 가능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했다는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군 부대가 있던 자리라서 배치의 효용성이라든가 전략적인 효용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유사시에 미군의 지원 전력이 도착하는 또 물품이 도착할 수 있는 부산항이라든가 또 북상 루트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사드가 후방에 배치가 되면 수도권 지역은 좀 한계가 좀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공백을 메워야 될까요? 예, 수도권 방어에 관해서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속칭 팩2에서 팩3로 변화해가는, 교체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수도권 방어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우리의 중층 방어가 더 효용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의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방정책실장 유재승입니다. 북한에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 조치로서 지난 7월 8일 주한미군의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의 배치 결정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 지역에서 작전 운영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기자실로 이동해서 사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역시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결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성주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뭐 엑스밴더 레이더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 유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전거리가 지정돼 있고요. 그 안전 지역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심지어 괴담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임, 암 유발 등의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과학적인 설명과 안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주 지역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안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대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전자파가 해로운데 안전거리를 지킬 수 있는 또 그 요인, 특히 해발 400m에 설치함으로써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기존의 군 부대 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 문제에 유해함을 안심하셔도 될 거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나 루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작업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드 배치 지역까지 이렇게 공식 발표가 되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저희가 예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반발할 텐데 예. 이들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건지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불신입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가 결정나면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측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중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또 기술적 배려를 중국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지금 중국이 실질적으로 1차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사드가 한국 내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모습에서 한국이 전략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것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사드가 성주에 이제 배치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 탐지 범위가 이제 중국의 아주 그 뭐 산둥반도라던가 아니면은 북중 접경적 일부만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중국 측의 반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서해안에 인천 가까이 돼서 중국 내륙이라 조금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발표하신 지역이 중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니까 우리의 그런 배려들을 중국 측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이런 전략 기제가 한국에 배치됨으로써 유사시에 미군의 전략적 영향력이 특히 군사안보적 영향력이 커진 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를 많이 설명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어느 지역에 이루어지든 간에 배치 그 자체가 일단 미국의 패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반발할 것이란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제적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은 굉장히 위신이 깎이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께서 2014년 7월에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직접 요구할 정도로 중국의 지도부가 배치에 반대해왔던 의사를 보였는데 이것이 결국
중국의 의사와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외교부나 국방부, 언론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높여야 된다라는 네티즌들, 중국 네티즌들의 온라인상에서의 논쟁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전략상의 문제라든가 한중 간의 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흐트릴 생각은 없을 겁니다. 즉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우리가 조심하고 중국도 그렇게 실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중 경협의 근본적인 틀을 훼손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과 지금 한국의 관계, 우리나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예.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북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이 균형을 잡으면서 균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제재 국면, 즉 4차 핵실험 이후에 제재 국면이 진행되면서 최근에 보여온 세 가지의 변화가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행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생에 관한 무역에 대한 예외와 인도주의적인 접근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재 국면이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북한과의 우호 관계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는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이수용 부위원장의 만남이 그랬고요. 세 번째는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은 강경 제재 국면은 전략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고 중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국면을 바꿔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즉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중국의 근본적인 북중 관계는 제재 국면에서도 협력을 유지하고 또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활용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공조에서 중국의 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중국은 원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 270에 나온 사항들은 전면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의 내규도 바꾸고 조칙도 바꾸고 행정적인 조치들도 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커다란 혼란이나 김정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압박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은 어느 정도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기존의 제재 국면에서 자신들이 정했던 원칙, 즉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집행을 그대로 하면서 전면적으로 북한의 혼란은 바라지 않는다는 이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드 문제에 이어서 또 어제 남중국해 어떤 재판 결과도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가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경색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점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안보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풀어왔고 경제는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한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보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또 사안들이 미중 모두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AIIB에 가입하는 것은 경제 문제지만은 중국과 함께 우리 미국과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TPP 문제도 미국과 논의해야 되는. 그리고 안보 문제를 보면 북핵 문제가 안보 문제지만은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 없이는 풀어나갈 수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안보와 경제를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사안마다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사안들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동향도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드 배치를 빌미로 이제 물리적 대응 조치로 위협하고 나섰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예, 북한은 지금 상황을 어쩌면 즐기고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한미일 육자회담 중심으로 본다면 한미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구도 또는 우리 정부가 바랬던 오자 또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결 구도, 제재 국면을 몰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드 배치 문제와 남중국 핵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만약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신냉전 구도, 한미일 대 북중로의 구도가 나타난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돌파구가 생기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블락하에 숨어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한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워지고요. 통일의 기반을 쌓기도 참 더 힘들어집니다. 중국 또한 한미일이 강화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커지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커지면은 중국으로서는 정말 대양으로 나아가기 깝깝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국과 중국을 저는 정책 지도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중 사이에 전략적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건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